아시아나항공이 무상 감자 소식에 12%의 주가가 급락했다.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 무상 감자가 뭔지 헷갈리시는 텐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아시아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주가 차트를 보면은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와 있죠. 코로나가 여기에요. 거의 코로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매각을 무산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실제로 안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산다 그랬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아시아나가 안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뭐냐면은 자기가 넣었던 자본이 계속적으로 깎아먹히고 있는 거야. 만약에 자본 잠식이 심해지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채권단이 구조조정하고 이거 팔고 저거 파는데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팔 게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한 자본 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본 잠식 상황을 벗어나야 돼. 아니면 관리 종목이거나 상장 폐지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자본 잠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슈카네 치킨집이 있습니다. 자본금 100억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날이 오기를 또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100억으로 치킨집을 하는 그날이 오길.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잉여금으로 할게요. 50억을 깨먹었어. 자본이 50억밖에 안 남았어.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50% 남았잖아요. 이게 관리 종목이 될 수 있고 2년 이상 자본 잠식이 심해지면 상장 폐지야. 나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자본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물론 가장 좋은 방식은 누군가 돈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상증자. 한마디로 뭐 돈을 더 모으는 거죠. 주식을 더 파는 거야. 자본금을 늘려. 여기서 유상증자라면은 주식을 좀 비싸게 팔았을 테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오면서 잉여금도 마이너스를 지워.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 자본 잠식이 지워지죠. 유성증자나 출자 전환 같은 걸 하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돈을 좀 우리 회사에 넣어주세요. 슈카네 치킨집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주식 사주세요 하고 추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많이 팔면은 슈카네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뭐 오카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이랬을 때 진짜 기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놀라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자본 잠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자본금에 있는 걸 자본을 줄여요. 80만큼. 그 다음에 그 80을 잉여금으로 내려요. 마이너스 50에 80 더하면 30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20억으로 시작해서 50억이 됐죠. 야, 그럼 자본 잠식을 해결했어요. 자, 해결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자본 잠식을 할 망할 것 같은 회사에서 자, 20억으로 시작해서 50억. 야, 자본 넉넉하네. 250%죠? 이런 훌륭한 건전한 아주 훌륭한 치킨집으로 변화를 했어요. 야, 훌륭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에요. 이거 망할 집인데 이거는 건전한 집이 됐잖아요. 기적의 방법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을 줄여서 잉여금으로 내리면 20억 50억이니까 물론 이 회사는 50억 들고 있는 회사이면은 변화가 없죠. 사실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여튼 자본 잠식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무상 감자입니다. 자본을 그냥 후라락 없애갖고 잉여금으로 내려버린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그렇게 초등학교적인 걸로 그리지 않고 조금 자세히 쓰면 이런 거죠. 원래 잉여금이란 거는 자본잉여금, 여러분들의 주식을 팔거나 해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남는데 자본금이 높아서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을 확 80%를 날려버리고 그걸 자본잉여금으로 내려서 잉여금 합계가 이렇게 되면은 자본 잠식을 해결하는 이런 기적의 묘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야, 이런 기적의 묘수인데 왜 안 할까? 좋은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왜 안 합니까? 회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이론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발행 주식 수만 바꾼 거니까 주가도 어차피 5분의 1 됐으니까 주가도 5배 되고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주의 돈으로 기업의 손해를 메꾼 거죠. 한마디로 슈카네 치킨집 잘 되라고 넣은 돈으로 치킨집 손실 난 거를 메꾼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돈으로 이렇게 손해를 메꾼 걸로 이렇게 회계장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입니다. 당연히 악재인데 유상감자도 있어요. 유상감자는 뭐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지나가세요. 유상감자라는 거는 여기서 똑같이 감자를 하는데 자본이 줄죠. 잉여금도 줄고 자본도 줄여서 이 자본 차이를 주주들한테 유상으로 지급하는 게 이제 유상감자고 굳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뭐라고 했냐? 방금 전에 같은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3대1 무상감자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본 잠식률이 56.3%야. 우리가 자본을 깎아먹으면서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기적의 방법으로 무상 감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쓴 거예요.
자본금이 1조구 마이너스 5,700억 손실을 입어서 자본 총계가 4,300억이라 자본 장식률 57% 마이너스 57% 부실하다, 상장 폐지다. 하지만은 자본을 홀랭 줄여갖고 6,300억을 줄여서 잉여금으로 내리면은 야 3,700을 시작했는데 4,300으로 되는 편안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회사로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상 감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무상 감자를 해서 아시아나가 훌륭한 회사로 됐으니까 주주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이 맞죠. 당연히 따기를 맞아요. 소액 주주들이 야 그러라고 내 돈 넣은 줄 알아? 야 그러라고 니네 마이너스 메꾸라고 내가 거기다가 그 돈을 넣은 거냐?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당연히 골로 가겠죠. 저를 보면서 야 우리 집 망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오죽 망하고 있으면 세상에 집안에 있는 쌀을 끄내다가 빚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다가 이거라도 쓰세요 하고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가면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부글부글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안 그러면 슈카네 치킨집은 망해. 야 슈카네 치킨집 봐봐. 지금 이런 거라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거나 망한다. 그러니까 해야 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소액주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균등감제.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똑같이 3분의 1을 날려버리겠다는 건데 야 대주주가 잘못했으면 차등감자를 해라. 한마디로 니들 거만 날리라는 거죠. 내 거 내비두고 니 거 날려. 야 왜 내 거 왜 날려. 결정은 니들이 다 해놓고. 구조조정할 때는 대부분 대주주의 왜 흔히 얘기해서 사는 총재님이 나와서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겠습니다.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할 때는 보통 대주주 지분을 감자로 날려요. 무상 감자로. 대주주의 지분을 날리는 게 보통 이건데 야 아시아나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무슨 잘못 있어. 우린 투자받게 소액주주 입장에서 차등 감자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주주 거만 날려라. 예를 들면 소액주주 차등 감자를 해야 된다. 대주주 거만 날리면 되지 왜 같이 날려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느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아시아나 대주주가 지금 사실상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주주가 금호산업인데 금호는 일단 옛날부터 이미 손을 뗐어. 워낙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손을 뗀 지가 한 1, 2년 됐어요. 근데 망한 이유가 코로나잖아. 코로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주주니까 코로나고 소액주주니까 코로나가 아닌 게 아니니까 외부인이니까 균등하게 감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이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이러면서 주총을 지금 통과 못하겠다고 지금 빠득빠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어떤 저런 구조조정 시에는 차등감자를 해요. 여기 나오죠. 뭐 현대상선도 대주주 7대1 무상감자, 동부제철도 대주주 100대1 100대1 차등감자면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100대1 나의 지분의 99%를 날리라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야 100대1 세다. 이 정도면은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야 네 목숨 살려만 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나가는 건데 옛날 역사를 하나만 얘기 드리면 한국 GM 같은 경우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8년에 미국 GM이 나간다 그러니까 10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8천억 넘게 지원을 해서 지금 GM을 살려놨습니다. 살리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GM이 그때 출자 전환한다 그랬거든요. 빚을 주식으로 전환한다 뭐 이러니까 GM한테 수십 대 1 차등 감자를 해라. 니네 몫을 녹여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사는 그때 회장님이 나와서 이랬어요. GM의 차등 감자는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다. GM한테 차등 감자를 시키겠다. 그래야 지원을 해주겠다. 됐을까 안 됐을까? 그때 GM이 한마디 했죠. 싫어. 나 나갈게. Goodbye my friend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기 참고로 이게 뭐 10만 명인가? 뭐 인력이 뭐 그래요. 몇 만이더라? 여기 일자리 15만 개죠. 여기 있죠. 한국 GM과 협력업체 일자리가 15만 6천 개거든요. GM이 싫어. No! 난 나가겠다. 굿바이! 그랬더니 없던 얘기를 했습니다. 없던 얘기를 했고요. 그냥 뭐 비토 정도 얻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비토권을 주면은 뭐 차등 감자예요. 그냥 지금처럼 가는데 10년은 유지해 주는 걸로 10년은 사는도 지분율 유지할 수 있고 원래는 20대1 차등 감자였어요. 20대1 한마디로 거의 난리라는 거였는데 자 난색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들어온 건 3조에 대해서 20대1 날려 들어오라는 건데 자 그런 거 없었고요. 자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는 산은은 아시아나의 균등 감자를 왜 하냐? 대주주 지분만 날리면 되는데 왜 하냐라는 걸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산은은 여기 나오지만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이 어려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도 채권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얘네들의 지분을 사실은 산은이 담보로 갖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요 위에 대주주 있잖아요. 대주주 지분을 사실은 감자해서 난리라는 거는 지금 산업은행이 여기가 대주주입니다. 금호산업이. 그래서 요거만 무상감자 차등해서 난리자는 건데 이게 사실은 산은이 채권 또는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날리면 산은도 날아가.
탄소실파. 여기다가 이제 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안 날리고 이렇게 균등 감자를 하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이고 금호산업은 여기 손 뗀 지 오래됐고 균등 감자를 하자는 거죠. 이게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는 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코로나도 오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균등 감자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액주주인데 화내는 형이 있죠. 누가 제일 화내겠어요? 당연히 2등이 화내죠. 2등. 아니 이게 차등 감자를 해버리면 1등을 날리잖아. 야 2등은 가만히 앉아서 대주주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균등 감자라면은 2등은 야 장난치냐고 나는 뭔데 왜 내가 뭘 했다고 나까지도 해서 2등이 누구냐면은 금호 석유화학입니다. 야 그럼 같은 금호면은 뭐 거기서 거기니까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호 아시아나 그리고 형제의 난이 있었죠. 형하고 동생하고 이 박 터지게 싸우셨잖아요. 사실상 남보다 못하죠. 사실상 그 좀 형제 관계가 좀 힘든데 이 형만 날리는 줄 알았더니 내 것도 같이 감자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을 하는 거죠. 열받는 거고 나는 지금 지분만 갖고 있고 결정은 그쪽에서 다 했는데 왜 피해는 같이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설마 또 뭐 형제 싸움이 또 시작되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마 투표 들어갈 거예요. 이거 소액주주 투표 가능합니다. 임시추첨 열어서 전자투표한다 그러는데 지금 일단 보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연금등 기관 투자자가 지분이 없어요. 야 없구나. 갖고 있기 힘들죠. 이런 거 갖고 있다가 만약에 아시아나가 파산하면 국민연금은 국감에 불려 들어옵니다. 정신머리 있냐고. 한 개 기업에 지금 네가 주분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야 운영력 들어오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이래갖고 들어오면은 죄송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죠.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리스크 관리거든. 국민연금 같은 데는 다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은 7%.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개미죠. 금호산업 30, 금호석화 11. 한마디로 지금 요 차이가 30대 11, 20% 차이가 나는데 소액주주가 반대표가 20% 이상이 되면은 불발이 되겠죠. 물론 불발이 되면은 뭐 다른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해서 자본 잠식을 벗어야 될 텐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감자를 하지 않고 자본을 늘렸죠. 주식을 더 발행해서 팔았고 물론 저것도 일종의 악재인데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면은 유상증자라는 거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포스코 케미컬이 1조 유상증자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잘 나가는 기업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있지만 뭐 약간 악재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신문기사를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상감자라는 거는 여러분의 돈으로 이렇게 기둥 뿌리를 뽑아서 그 우리 빚쟁이한테 주겠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악재다. 무상증자라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 집에 기둥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우리 집에 갑자기 장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괜찮아 공짜로 장롱을 넣어주거나 뭐 앞에 뭐 마당을 뭐 새로 깔아준다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유상감자, 유상증자는 보통은 악재예요. 보통은 악재인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돈 갖고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악재인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요거를 보면 무상감자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본 잠식 때문에 무상감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 저집이 어려우면은 회계적으로 이 기둥뿌리를 뽑아서 아랫돌에 고인다는 소리니까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